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3일 월요일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도 활기찬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따거 리더십, 형님이죠. 윤석열의 형님 리더십, 그리고 친화력, 그리고 파괴력,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한국경제에서 윤석열 특집을 많이 실더군요. 그리고 어제 김종인 씨가 휴가가 끝났나 봅니다. KBS에 출연해서 현재 전국 상태를 갖다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윤석열의 따거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종인 씨가 하신 말씀은 이때까지 쭉 나온 말씀이고, 어떻게 고고티브야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하는지 저도 놀랄 따름입니다. 국민은 자와 우를 싫어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원한다.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질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한테는 동가 조직이, 기존 당의 동가 조직이 필요 없다. 윤석열이 깃발을 꽂는 순간 조직, 사람들은 모일 것이며 조직은 기존 양당 체제는 허물어지며 그 조직이 아마 윤석열로 몰릴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저도 말씀을 했지만 돈 같은 거 지금 주호영이나 이준석이나 또는 일부 국힘의원들이 자금, 대선 자금 때문에 윤석열이가 국힘으로 올 수뿐이 없다 하는 논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궤변입니다. 윤석열이는 중원의 깃발을 꼽는 순간 각종 후원금을 1인당 500만 원이 최고죠. 500만 원 곱하기 10,000명만 하면은 50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펀드를 모집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는 가볍게 해결된다는 논리를 어제 김종인 씨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5월 중순까지는 아마 나올 것이다 했는데 저는 5월 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 논리는 이렇습니다. 왜 5월 말이냐? 윤석열은 이번에 발을 들이는 순간 확실한 폭발력과 집중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5월 말 6월 초에 국힘에 당대표 선거가 있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은 물론 문재인 정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죠 나오지만은 1차적인 관문은 국힘의 검증이며 국힘의 조직입니다. 그 친박, 진박, 탄핵 과정 그런 게 다 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말 6초에 국힘의 당대표 선거가 있으므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윤석열은 중원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국힘의 당대표 컨벤션 효과를 갖다 무력화시킬 것이다 하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이가 전략을 잘 구사한다고 이때까지 보고 있고, 또 윤석열이는 거침이 없습니다. 결심을 하면 진격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윤석열은 전술에서도 우리가 검사 시절을 보면 전술에도 능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씨는 5월 중순경에면 윤석열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아마 둘이 어떤 언지를 주고받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틀릴지 몰라도 국힘이 당대표 선거 바로 직전에 중원의 깃발을 꼽으면서 국힘을 무력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세 가지를 어제 김종인 씨가 주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 방송은 윤석열의 따거 형님 리더십, 그 유명하죠, 그죠? 윤석열이가 신림동 고시촌에서 저도 거기서 고시 공부를 좀 했었어요. 신림동 고시촌 산비탈을 올라가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저는 하룻밤 3시간씩을 자고 한번 해봤는데 제가 좀 골치 아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고시 공부를 더 해서 안 된다 해가지고 회사를 취직했는데요. 윤석열이 같은 경우가 고시촌에서 9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그 대학교 1학년부터 구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루에 10분도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다. 10분 정도 공부하고 술 먹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걸 좋아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낙산사 강원도 여행을 혼자 주유할 적에 방황할 적에
중광 스님을 만나서 술을 마시다 매료돼서 검사 시절까지 중광회하고 어? 교류를 맺었다 이건데 제 개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어? 저는 이런 말씀도 좀 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드리는데요. 저는 절에서 2년을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2년을. 지리산 말씀하시도 모르는데 암사에서 2년을 생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말사에서 2년을 하면서 암자 생활도 한 적이 있는데 말사에 떨어진 또 암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불목을 했어요. 부목을. 쉽게 말해서 장작 패고 나무하고 그 아궁이에다 불 떼고 시간만 되면 그리고 보살님 그 쉽게 말해 주방 보살님이 없으면 내가 밥도 해가지고 스님들한테 주고 나중에 그 스님이 아주 유명해졌거든요. 법전이라고 계십니다. 저 부산에 조계종 그 뭐야 조계종 뭐죠? 성철 스님 같은 종정이 되신 분인데요. 나중에 제가 모시던 스님이 그 종정 스님의 상제자라 가지고 수제자라 가지고 나보고 그분한테 심부름도 보내고 또 해인사 말사회의 중들 해인사 말사회에서 가면은 저희 말사 대표로 제가 승복 입고 그 회색 빛깔 승복 입고 머리 기르고 가서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해인사 가서 해인사 말사회의.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은 그냥 그 산천을 돌아다닌 적도 저도 꽤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 중강은 좀 유명한 스님이고 일반 스님들도 만행이라 그러죠. 만행 돌아다니면서 도를 깨친다는 스님들을 산에서도 만나고 강에서도 만나고 바다에서도 만나고 같이 동가숙 서간식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그러면 인생이 참 고달픈 겁니다. 고고태보의 여명같이. 하여튼 이 윤석열이 보면은 제 젊었을 때 윤석열이하고 나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 윤석열을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하고 저는 이해가 가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그거야 뭐 내가 고고태보이가 이 고고튜버 유튜브 작업을 끝낼 2년 후 총선은 2, 3년 후 총선 끝나고 나서 저랑 많이 친해지신 분들한테 또 이야기를 드릴 기회가 있겠고요. 하여튼 이 사람의 그 주요한 과정을 보면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20대 때 상당한 달변가였어요. 저도 20대 때는 지금은 얼굴이 이렇게 맛이 갔고 이런 짓이나 하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그 주로 보면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리더로서의 자격이 그대로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말짓 손짓 하나가 리더십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때도 그렇고 대구지검을 방문했죠. 그죠? 보수의 핵심인 대구 지역 자기가 초연검사 시절에 방문해서 그 직원들한테 나올 적에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할 적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은 사고가 자유롭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불쏘시개 같은 고고티버에 같은 삐뚤하게 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미인은 유머러스한 사람을 좋아하죠. 그리고 리더십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래서 윤석열이는 끄리낌이 없이 김건희라는 미인을 얻고 김건희라는 미인이 윤석열에 반해서 그죠? 수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검증 과정은 혹독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윤석열 보면 덩치 크죠? 근데 큰 거 아니에요. 한 180cm 되는가 본데 178에는 180. 작은 사람한테는 크게 보이지. 비슷한 키가 있는 사람한테 크게 안 보이지. 근데 이 친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사하면은 검사가 말이죠. 덩치 큰 사람도 있지만은 삐리삐리하고 작은 사람 많아요.
작은 애들이 원래 독해요. 작은 사람이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세요. 근데 유머와 친화력이 뛰어났고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서 사시 공부를 10일만 했다. 1년 365일 5일 그러면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고 관심사도 풍부하다. 호기심이 풍부하다. 역사에도 관심이 많고 미술에도 관심이 많고 음식에도 다방면에 호기심이 많다. 어떻게 이래 고고티브에 똑같노? 저 역사 되게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제가 데이비쇼 보면서 2번인가 봤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역사 문제는 세계사나 한국사가 한 문제도 틀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들어갈 땐 본거사를 봤는데 역사는 난 국사는 자신이 있었어. 국사고 국어는. 미술도 뭐 관심이 저도 좀 있고 음식 고고 TV에도 음식 꽤 잘합니다. 한식 꽤 잘합니다. 이 유튜브 정치 방송이 끝나면 음식 만드는 거 음식 영상을 올릴지도 모릅니다. 음식 잘해요 저. 한식은 특히 잘하는 건 말입니다. 육개장을 잘 만듭니다. 육개장. 된장찌개는 뭐 환상적입니다. 제가 만드는 된장찌개는. 저는 된장을 갖다 말입니다. 제일 맛있는 걸 공수해서 먹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주당이었다. 윤 총장은 주당이어서 다양한 주제를 갖고 두세 시간씩 혼자 이야기 풀어가는 것을 예사였다. 원래 사람이 덩치가 크고 착한 사람은 말이죠. 술 좋아합니다. 저 옛날에 술 엄청 먹었어요. 근데 요새는 한 병 먹으면 가요. 하도 먹어가지고. 나이도 있고. 요새 윤석열이가 술도 안 먹고 말이죠. 두주불사형이에요. 윤석열은. 그리고 검사들이 대부분 두주불사형입니다. 그게 조직문화예요. 검사 조직문화. 근데서 술도 안 먹고 열공한다 그러잖아요. 열공. 비슷하네. 성열, 열공. 그래서 법대 1학년 시절에는 경제학 개론에서 A 플러스를 받는 것을 두고 동기들은 과시하는 성격이 아닌데도 술만 마시면 그 자랑을 했다. 이래요. 고고TV는 1학년 때 경제학 개론, 원론이라 그러기도 하고 개론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A 맞았어요. A 저는. 근데 지금 다 까먹었어. 공급과 뭐 함수, 공급과 뭐 수요 어쩌고 저쩌고. 노래 실력도 수준급이다. 저는 노래 못합니다. 근데 요새 전유준에 빠져가지고 전유준 키워주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노래 실력도 수준급이라서 대학 시절 별명이 윤라시도, 플라시도 도밍고를 갖다가 차용한 거죠. 윤라시도 성명렬이란 이야기도 있고, 이게 그 잡기 쓰는, 요번에 윤석열 뭐 평전 나온 거 그런 데서 뺐나 본데, 법대 동기가 160여 명이었고 10명 이내로 끼리끼리 어울릴 때가 많았다. 그런데 성열이는 유독 두루두루 친했고 9번째 사법시험을 볼 때는 지방 출신 법대 동기가 함진아비를 부탁했는데 그 자리에서 사양했지만 결국은 함이 들어가는 당일 함을 지고 대구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2차 시험 며칠 전이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윤석열이가 들어갈 적에는 아마 30명, 50명 이렇게 뽑았을 거예요. 사법시험을. 그래 그 당시에 사법시험 본 애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뭐 사법시험 본 애들은 수기, 나는 어떻게 사법시험을 통과했나, 그게 고시 무슨 책이 있었는데 그게 막 수기가 나오고 그럴 때니까. 윤석열의 따거리듯이 부인 김건희 씨는 2012년 결혼할 때 남편의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었다. 2천만 원밖에 없었다. 자기가 먼저 술값 밥값을 다 내는 사람이라 월급이 남아있질 않았다. 그죠? 사내가 미인을 얻는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요새 애들하고 달라. 너 돈 얼마 있니? 나 돈 얼마 있어? 우리 합해서 집도 얻어야 되고 우리 결혼할 때 너 얼마 쓰니? 나 얼마 쓰니? 그러다 파토 안 하고 또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끼리 결혼한다. 요새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말이죠. 남자만 말이야. 괜찮아요 말이야. 미인들이 말이지. 나 저 남자의 미래를 보고 갈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미인은 사내를 좋아한다. 윤석열이가 호프집에서 그 일반 검사 시절에 2차를 주로 했는데 처음에는 한두 명씩 늘어난 술자리가 8쯤 되면은 12시 깨는 10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왁자지껄한데도 윤석열은 시종일관 분위기를 주도했고 선배들보다 후배들과 가깝게 지내며 조직을 챙기고 이끌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야 여성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참상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을 무서워하고 믿질 않은 거는 있다 치도 문재인이란 이놈은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사실을 붙었는데 저놈을 혼자 쩝쩝대고 혼밥 먹고 그죠? 정신이 이상한 놈이야. 사람하고 교류도 없어. 착한 코스프레만 해. 그게 질렸어요 지금 국민들이. 박근혜도 그래 문재인도 그래.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친화력과 이런 리더십을 국민들한테 각인이 돼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뭐를 원하죠? 백마 타고 오는 길이나 영웅을 원해요. 국민들하고 싸우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정의를 갖다 구해내줄 그런 인물이 원해요. 윤석열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의 대세는 꺾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가 검사 생활 30년 하는 거 보면은 박근혜 때도 제왕했고 문재인 때도 제왕했고 정치권이나 승전이나 자리 보전에 연연하진 않았죠. 그 사람들이 시켜주고 하고 그 사람들이 낙마하라면 낙마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고 나는 조직보다는 국가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조직에 충성한다. 그 조직이라는 게 검찰 조직도 말하는 거지만은 국가 조직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그 박근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면서 저항하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검사들이 많이 떠나갔고 또 박근혜 탄핵 과정 국정농단을 수사하다 보니까 윤석열이 특수통이 확장되고 확대되다 보니까 비특수동 형사부나 일반 공판부 사람들이 싫어했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사람을 많이 잃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문재인의 독점과 난정은 대한민국을 파괴했으므로 그 사람들은 결국은 윤석열을 인정할 수뿐이 없죠. 그게 윤석열이가 사직한 다음에 조난관 중심으로 검사들이 뭉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반정을 증명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리더는 함부로 나타나지 않고 리더는 언젠가 인정해준다 하는 게 고고TV의 여명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검사들 사이에서는 윤석열은 야생의 DNA를 갖고 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일반 검사들하고 다르다. 정대철이 아시죠? 정대철이가 말을 하기를 정대철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중간중간에 정대철이가 말을 끊고 나이 차도 많이 나죠. 한 20살 차이 나니까. 그건 옳지 않다. 그거는 정의의 판단 기준에서 옳지 않다 하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 다른 검사들하고 다르더라. 권력자가 검사들한테 말을 하려면 검사들은 정치권에 줄을 놓기 위해서 굽신굽신하고 그냥 듣는 편인데 윤석열은 말을 끌으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더라.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저도 그러지만은 윤석열의 언변과 친화력과 리더십은 말이죠. 현재 그 토룡들 있죠, 토룡들. 아이고 홍발증에게는 발증만 나오고 유승민은 너무 꼼꼼하고 선비적인 기질이 있고 안철수는 빼고 이재명은 완전히 간잡이고 기회주의자고 파퓰리스트고 기본적인 철학이나 인간적인 매력이 전혀 안 느끼는 게 이재명이죠. 이걸 다 엎어버려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윤석열이가 다 엎어버린다니까요. 사내로서 딱 갖다 대고 토론해보세요. 저는 지금 현재 나중에 그 대선 토론할 때 생각해보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윤석열이 국방을 모른다고요? 안보를 모른다고요? 그건 상식전에서 하는 겁니다. 대통령적인 국방과 외교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상식전에서 말이죠. 쟤네들 게임이 안 돼요. 윤석열이 팍팍 칠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끈한지 나중에 한번 보시라니까요. 경제를 모른다? 경제는 그래도 조금 공부해야죠. 제일 복잡한 거니까. 근데 윤석열이가 지금 경제를 갖다가 보수 우파의 그 스탠스를 확실히 유지하고 있죠. 그 유명한 프리드만의 경제학 교과서를 갖다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프리드만의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케인즈식 사고, 케인즈식 고정 경제학인데 그걸 갖다 신봉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문재인 저놈은 뭐야? 모택동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박근혜 씨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지했고, 솔직히. 아니, 말 잘못했어요. 케인즈의 고정경제학자를 신봉하네. 케인즈의 고정경제학을 갖다가, 비판한 내용이에요. 비판한 내용. 프리드만 내용이. 자유시장 경제와 시장 경제 질서를 갖다가 윤석열이는 항상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윤석열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말이죠. 지금 대단히 정치적인 감각을 입고 정치적인 정치적인 언어를 수사학적으로 풀어내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간 친화적이고 사람 친화적이에요. 검사로서 일을 할 적에는 지독하기 때문에 피눈물도 없었지만은, 그런 이면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검사들이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국정을 할 적에도, 재단같이 칼같이 재단할 것은 재단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는 국민들에게 큰 불안을 주지 않고 사람들과 조직을 잘 이끌 것이다 하는 게 제가 바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윤석열을 모르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지면을 칠하다 보면은 대충 감은 오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윤석열이 이 사람이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쩌면 하늘이 내려준, 인물일지도 몰라요. 박근혜를 치고, 문재인을 치고, 하늘이 내려준 인물일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윤석열이가 자맹을 하고 전국은 혼미하고, 그죠? 나라는 망하고 있고 이러니까 국민들은 다음 대통령의 누가 될 것인가를 학수고대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자맹을 하고 안 나오니까 언론들이 뭐 쓸 기사도 없고 맨날 민주당 바뀌지도 않은 송영길이가 말이야 당대표 됐다 그거 말하기도 그렇고, 지금 무너진 다시 한국당으로 들어간 국힘을 갖다가 자꾸 쓰기도 그렇고, 윤석열이 보고 빨리 나와라 하고 언론 기사들이 매일 윤석열에 대해 싫어요. 그게 한 달 내로 결정 난다. 하여튼 5말까지는 결정 난다 하고 저는 봐요. 5월달은 싱그럽고 푸르른 날이 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5월 실록을 갖다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